네, 올해는 여배우들의 활약이 돋보일 거라는 예측이 무성합니다. 김혜수가 주연한 공포영화 분홍신을 비롯해서 이영애가 복수극의 주인공으로 출연한 친절한 금자씨, 또 전도연이 에이즈보균 다방 종업원으로 연기하는 너는 내 운명도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한국 영화 여배우의 파워, 네, 필름 2.0 한승희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뭐 올해 영화계에서는 특히 여배우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했는데 네. 뭐 그 전에도 여배우들의 활약이 좀 두드러지지 않았나요? 어떤 분이 기억이 나시는지요? 전에 깜찍한 문근영 씨. 네, 문근영 씨. 예, 대단한 댄서의 활약을 순정. 했죠. 예, 올 초에 네네. 그 문근영 씨가 그 댄서의 순정으로 그냥 인기가 아니라 흥행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인기를 가진 네. 배우라는 거 입증이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예전에 뭐 전도연 씨랑 이미숙 씨 나온 스캔들에서 그렇죠. 네, 두 분의 연기 또 빛났었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러고 보니까 좀 정해진 것 같네요. 네. 좀 정해진 것 예. 같은. 예. 문근영 씨, 뭐 전도연 씨, 이미숙 씨, 뭐 다 좋은 여배우들이고요. 네네. 뭐 여배우, 네. 남자 배우를 떠나서 좋은 배우들인데 네. 이제 상대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남자 배우들 활약이 대단하다 이런 말은 사실 안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활약이 이미 대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말할 필요가 없죠. 예, 그 요즘에 예, 굉장히 이렇게 좀 잘 하고 있는 분들, 배우다 뭐 이렇게 인정받는 분들 네네. 이름을 쭉 대보면요, 그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남자 쪽은 많습니다. 최민식, 뭐 송강호, 설경구, 맞아. 그리고 뭐 정우성, 장동건, 씨. 그리고 또 코미디 쪽에서는 차승원 씨. 아, 맞네요. 예. 계속 이렇게 그 네네. 이름을 대자 하면은 굉장히 끝이 없는. 끝이 없는데 네. 이제 여배우라고 했을 때는 뭐 누구 뭐 문근영 씨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지 끊기지 않고 이름을 댈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제 과거에는 그 네. 여배우 트로이카라고 해서 그 네. 시대마다 그 여배우 중심으로 영화가 기획이 되고 흥행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기존의 한국 영화가 이제 멜로라든지 드라마 아니면 코미디 네. 비교적 그 제작비가 좀 작고 그 뭐 스타일보다는 그 감정적인, 정서적인 그런 것에 호소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았다면 그 최근에 한국 영화 발전하면서 이제 장르가 다변화됐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좀 한국 영화 규모로서는 좀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했었던 뭐 블록버스터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느와르, 스릴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품격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남자 배우들이 당연히 이제 전쟁 영화, 액션 네. 영화, 여자가 주인공일 수 이런 거. 없죠. 그렇죠. 예, 태피 예. 휘날림 같은 영화도 그렇고요. 맞아요. 신미도도 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 배우들이 그 연기력을 펼칠 수 있는 그 좋은 영화들이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남성성이 강한 그런 영화들이 최근에 이제 흥행도 많이 하고 비평적으로도 평가를 받다 보니까 여배우들이 설 자리가 없다. 여배우들한테 좋은 시나리오가 가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듣고 보니 그런 측면이 있고, 듣고 보니 생각나는 여배우들이 좀 적네요. 예. 그러면, 글쎄요, 뭐, 영화 어떤 상, 이런 거 할 때 왜 여우주연상이 가장 빛나는 스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고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네. 여담입니다만 그 영화상 시상식을 할 때 네네. 그 심사위원들이 그 최근 몇 년 동안 네. 그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면은 누구를 상을 줘야지 공평 타당한 상인가 이런 것도 고민이겠지만 네네. 우선 잘 아시겠지만 보통 영화상에서는 남녀 부문으로 시상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후보가 보통은 한 5명씩 그 후보를 올리게 됩니다. 네네. 근데 남자 배우들의 경우에 남자 연기상 후보 5명 꼽기는 참 어렵다. 네. 왜냐하면은 5명 안에 들어갈 만큼 좋은 연기를 보여준 배우들이 그만큼 많고 영화 네. 편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반대의 이유로 여자 부문에 5명 뽑기는 좀 어렵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네. 예, 그 주목할 그러네요. 만한 연기나 영화를 기억을 네. 한다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렇게 5명 꼽기가 네.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조금 나온 부분에서, 예, 조연 정도로 나온 부분에서 여우 주연상급의 어떤 후보를 올리기에도 좀 그렇고. 예. 네. 저는 연기를 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요. 네네. 작년에
우리 형의 그 네. 김혜숙 씨, 예, 예. 예, 그 탤런트가 어머니로 하시는 나왔던 분. 역할. 네, 그분도 그 여우 주연상 예. 그 영화상 후보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굉장히 뭐 비중도 없지는 않았었고요. 뭐 연기도 훌륭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분이 그 여우 주연상 후보로 오를 만한 어떤 뭐 비중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그런 거였었냐라고 했을 때, 뭐 경쟁이 만약에 치열을 했다면 조금 다르게 여우 조연상 후보라든지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는데, 네.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배우들 그 후보 오르는 데는 조금 그런 남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네. 같아요. 사실 여자 주인공으로 등장한 경우가 네. 사실은 많이 좀 드물었었고, 네. 영화 자체도. 네. 근데 올해는 정말 두드러지는 게 여자 주인공으로 등장한 영화. 그러니까 여자 여배우를 중심으로 영화가 이끌어 나가는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뭐 앞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뭐 분홍신이라든지, 네. 예, 뭐 이영애의 친절한 금자씨라든지, 예, 그런 거 보면 올해 굉장히 또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네. 그 화면 보시면서 한 편 예. 한 편 좀 소개를 해드리죠. 그럴까요? 예, 그 분홍신이 이제 처음 개봉하는 영화인데요. 네. 예, 공포 영화입니다. 네네. 김혜수 씨가 이제 그 이혼한 그 여자 안과 의사로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김혜수 씨는 작년에 얼굴 없는 미녀라는 그런 그 비슷한 미스테리 공포 영화 장르에 출연을 했었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또 다른 모습으로 강렬한 연기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네. 보통 여배우들이 공포 영화에 출연하게 되면 뭐 호러킨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렇죠. 그걸 좀 이제 어린 층에서 10대나 이랬을 때 그 듣게 되는 말 같고요. 네. 그 분홍신에서 연기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깜짝깜짝 놀라키는 것보다 힘 있는 연기로 이제 그 공포를 자아내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거는 전도연 전도연 씨가 씨죠. 나오는 네. 너는 내 운명인데요. 네네. 그 시골 다방 레지로 출연하는 그런 멜로 영화입니다. 네. 상대역은 황정민 씨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도연 씨가 중심이 되는 영화지요. 9월 정도에 그 개봉할 예정인데 감독이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 혹시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나와서 알죠. 약간 다큐멘터리식으로 했었던 그거죠. 그 감독, 김 감독이 그렇군요. 연출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전에 보셨던 그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영애 씨도 굉장히 좀 호러스러운, 좀 약간 무섭게 나오지 않나요?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영애 씨가 어떻게 나올지는 참으로 좀 너무 짐작이 잘 안 궁금해요. 갑니다. 네. 그 친절한 금자씨는 사실 뭐 여배우들이 돋보이는 영화 이런 거를 떠나서 올해 가장 주목하는 단 한 편의 영화를 꼽으라고 하면은, 네네. 단 한 편의 한국 영화를 꼽으라고 하면은 친절한 금자씨를 꼽을 분들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그 박찬욱 감독의 신작으로서도 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 개봉 한 달 정도를 앞두고 친절한 금자씨의 그 사진들, 네네. 뭐 예고편들, 네. 뭐 포스터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 공개가 될 때마다 아니 이럴 수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영애 씨의 어떤 변신들, 그 단초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미지, 하나의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영애 씨 같은 그렇죠. 경우는 순수한 느낌. 네. 그런데 또 공포로, 또 약간의 좀 무섭게 호러로 네. 변화를 좀 갖게 되니까 너무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요 앞에 이제 세 분이죠. 뭐 김혜수 씨, 전도연 씨, 이영애 씨. 왜 그 영화 뭐 6, 70년대 보면 트로이카 해가지고 왜 3명의 여배우들이 이렇게 또 선상에 오르고 했었잖아요. 예, 예. 네. 그러면 말하자면 2005년 트로이카.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말하면은 네네.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여배우 트로이카로 꼽을 수 있었던 거는 네네. 90년대 후반에 심은하, 고소영, 전도연 네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트로이카로 묶을 수 있는 마지막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3명이 이렇게 독보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고요. 네. 지금 소개해드린 김혜수, 이영애 그리고 전도연 씨는 이제 개봉 순서상 가장 가깝게 이제 그 여배우들이 활약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꼽았던 거였고요. 곧 이어서 그 김정은 씨, 파리의 연인에 나왔던 김정은 씨가 그 또 연하의 남자와 예, 사랑이 빠지는 사랑니라는 영화를 지금 한창 찍고 있고요. 예. 여기서도 그 굉장히 다른 모습, 예. 그 이영애 씨가 TV에서 보여줬던 모습하고 다른 모습을 영화에 오는 것처럼 그 김정은 씨도 굉장히 좀 다른 모습, 차분한 모습, 어떤 그런 것으로 연기를 보여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문소리 씨. 네네. 문소리 씨 연기도 문소리 잘하시고. 잘하죠. 예. 그 다음에 뭐 김선아 씨, 네. 염정아 씨, 전지현 씨, 손예진 씨, 하지원 씨. 하지원 씨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장진영 씨도 있고. 네. 꼽자고 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배우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맞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활약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얼마큼 좋은 영화에서 좋은 대우를
배우면서 연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남자 배우들의 비해서는 좀 훨씬 떨어지죠. 뭐 개런티만 해도 사실 이제 영화 배우의 가치라는 거는 그 개런티로도 네, 출연료로도 따질 수 있는 예. 건데 그 남자 배우들은 지금 끝간데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또 한류 열풍이나 뭐 이런 주역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전도연 씨 같은 경우 최고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출연료가 작년에 인어공주에서 3억 5천만 원 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남자 배우들은 더 호가에서 받는 경우가 많다. 네, 3억대 여배우는 작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어쨌든 전도연 씨였다. 올해는 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네. 그래요. 뭐 트로이카라고 딱히 결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두드러지지는 않은 그런 여배우들의 활약인데 사실 영화는 좀 그렇지만 드라마에서는 여배우들이 더 인기잖아요. 그렇죠. 활약이 뭐 요즘 같아서 뭐 김선아 씨, 삼순이 금순이가 엄청 인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배우들이 그래서 그 영화에 보다 그 뭐 드라마를 더 선호한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네네. 가끔씩 여배우들은 이제 드라마 출연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화만 이렇게 그 출연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그 아까 꼽았던 그런 그 남자 배우들 그 중에는 뭐 드라마 영화 병행하는 분도 있지만 그냥 계속 영화 하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배우들 경우에는 어떤 그 드라마가 TV 쪽이 조금 더 밝고 또 편하고 그리고 장르도 뭐 멜로나 로맨스나 코미디 그쪽이 더 많기 때문에 여 배우들을 많이 요구하고요. 또 그만큼 뭐 김선아 씨도 마찬가지지만 그 연기가 그 전에 영화에서 한창 인정받았던 그런 연기고 그 개성이었었거든요. 약간 코믹스러운. 그렇죠. 근데 이렇게 TV로 가니까 뭐 폭발적인. 이렇게 폭발적인. 예. 그렇기 때문에 TV 드라마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노출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담도 좀 덜하고. 예.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중요한 이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드라마에서 인지도를 높여야 고가의 CF 아파트도 있고 CF. 뭐 가전제품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농담 같지만 이렇게 그 드라마 하나가 끝나고 나면은 이런 CF 계약들을 실제로 체결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아무래도 뭐 배우들이 뭐 영화나 드라마로서도 평가를 받겠지만 CF 스타가 됨으로써 그 사람도 인기 있구나 인지도를 또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병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소리 씨처럼 영화만 딱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문소리 씨는 뭐 영화로 출발을 했었고 계속 영화를 하고 있고요. 되게 좋은 그 경력들을 이어가고 있죠. 특히 이제 연기도 잘하고 또 해외 영화제에서 평가를 좀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좀 아까 말했던 그 여배우들이 드라마에 출연했던 이유와는 반대. 굉장히 이렇게 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그 두려움이 없이 과감하게 이렇게 연기를 해서 그것들이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작년 뭐 이렇게 해서 바람난 가족 효자동 이발사 정도까지 봤었죠. 사실 효자동 이발사도 문소리 씨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문소리 씨 센 연기를 본 지가 한 2년 정도. 그래, 어느새 그렇게 됐어요. 바람난 가족 이후 인지가 없는 상태인데, 올해 가을에 사과라는 영화와 엄마 얼굴 예쁘네요. 2편. 또 준비를 하고 있군요. 거의 이제 다 개봉을 후반적으로 다 끝내고 개봉 앞두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2편 영화 나오는데, 일단 사과는 그동안 문소리 씨가 무슨, 그 장애우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바람난 뭐 이분녀라든지 이런 과감한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좀 강한, 그렇죠. 그렇죠. 사과에서는 김태우 씨랑 같이 출연을 하는데, 그냥 아가씨입니다. 평범한 아가씨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가씨고, 엄마 얼굴 예쁘네요에서는 엄마 역할로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문소리 씨의 그냥 아가씨 연기, 평범한 아가씨 연기도 한번 기대해 봄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또 좀 강하게 나오다가 이번에는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사실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배우들이 영화에서 인기를 끄는 게 한계가 있는 게 주인공으로서 어떤 블록버스터 같은 데는 액션이 많이 필요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몸적으로 체력도 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섹시한 이런 좀 야한 그런 영화를 찍을 때는 벗는 데에 대한 또 부담도 클 거고. 근데 뭐 최근 들어서 그 개봉했던 영화 안젤리나 졸리
네, 아, 미스터 미스터 앤 앤 미세스 미세스 스미스. 예, 그런 데는 굉장히 거칠고 큰 역할이잖아요. 둘이 싸우는 장면도 있는데 정말 남자 대 남자로 싸우는 것 같은. 저는 그 네. 영화를 보면서 그 네네. 브래드 피트보다 안젤리나 졸리가 훨씬 액션 연기가 훨씬 뛰어나요. 강해요. 예. 강한 것 그 같더라고요. 워낙 툼레이더의 여전사 예. 출신이긴 하지만 네네. 그런 것들이 되게 강하죠. 네. 뭐 우리나라 애도라고 그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네. 액션 그래요. 그런 이라든지 거 아니면 좀 스케일이 큰 영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선이 굵은 그런 쪽으로도 소화할 수 있는 여배우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전혀 없는 거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부분적으로 클립이 공개가 됐었던 임영세 감독의 형사 이 네네. 영화에서 이제 하지원 씨와 그 강동원 씨가 나오는데 네. 하지원 씨의 그 연기가 지금으로서는 지금 그 어우동으로 네네. 위장 그 분장을 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요. 네. 영화 속에서 그 액션이 굉장히 가감하다고 합니다. 더 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더 세고 오히려 이제 강동원 씨가 외모도 그렇지만 네. 그 여성적인 액션을 펼치고 오. 하지원 씨는 남성적인 아주 강한 정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양자경 등등의 네. 그 액션 스타들 네, 비견할 장진영 만한. 씨가 나오는 영화는 그렇죠. 장진영 네. 씨가 나오는 영화는 청년이란 영화입니다. 네. 오는 그 12월 정도에 개봉할 영화인데요. 네네. 이것도 좀 그 특이합니다. 네. 그 비행기, 그 항공사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네. 배경이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라고 하면은 지금과는 달리 여자가 그냥 집에서 밥하고 이래야 돼. 그 비행기를 탄다는 건 그 엄두도 못 내고 상상도 못 했던 시절이었었는데요. 네. 실제 박경원이라는 우리나라 여류 비행사가 있습니다. 네. 집안의 만류를 뿌리치고 시집을 가라고 하는 만류를 뿌리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정말 그 하늘을 나는 꿈을 펼쳤던 이런 독보적인 인물이 있었는데요. 장진영 씨가 그 박경원 역할로 네. 청년이라는 영화로 찾아옵니다. 어쨌든 이 두 편 형사라든지 청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여배우들이 주로 이렇게 그 선호했었던 아니 네네. 자주 나왔었던 그런 장르와 달리 액션, 스케일 뭐 이런 부분들 또 물론 그 영화를 보면은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네네. 예 조금 다른 신호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안젤리나 졸리나 아니면 뭐 장찌 같은 경우 액션이 참 아름답고 또 세고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배우들도 좀 장르를 넓혀서 네, 또 영화계에서 두루두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입지를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 뭐 어쨌든 분위기가 굉장히 네. 좋고요. 그러네요. 이러다가 문근영 씨도 한번 액션 영화에 화끈한 액션으로 네, 올해 영화상 심사위원들 좀 꼽기 어렵다는 후보가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반경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 영화계 여배우들 알아봤습니다. 필름 2.0의 한승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